다른 직원들은 말로만 작업 지시하는데 생구리께서는 평장 작업을 왜 직접 하시나요? 직원들 있잖아요. 우리나라 내노라는 직원들 자기가 작업할 줄 알아요? 자기가 때 관리할 줄 알아요? 오늘 작업하는 거 보셨지만 자기가 어떻게 비석을 놓을 줄 알아요? 예를 들면 직관이라는 건 풍수가라고 해야 돼요. 쪽팔리게 직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이제 앞으로 모든 직관은 쪽팔려요. 저를 통해서 이제 쪽팔릴 건데 앞으로 모든 직관은 풍수가라고 해야 돼요. 직관이라 하면 땅의 움직임, 땅의 성질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런 걸 파악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직관이라고 그래요? 저는 직관을 배울 때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하면서 땅의 기운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모든 풍류를 다 익힌 다음에 직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내광 작업을 하면서 시신을 만지면서 직관이 되었어요. 근데 어떻게 일반 인간들이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인간이 직관이라고 해요? 직관이라 함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직관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지금부터는. 예. 묘소에 때를 심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? 첫째가 묘소에 때를 심을 때는 방법론이 자체가 때는 물꼬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꼬를 빼는 방법을 놓는 게 때 심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1차 그 나라시 작업, 또 일본말 쓴다고 뭐라고 하지들 마셔요. 나라시를 고르게 평하셔요. 생땅은 단단해서 낮아도 되는데 이 복토는 5cm에서 10cm가 내려가요. 그래서 여긴 나중에 주저앉아요. 주저앉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평이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높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. 대신에 물 배출 작업을 완벽하게 해놨어요. 여기 자체가. 여기 물 배출 작업을 엄청 잘 해놨거든요. 여기 조금 있다가 긁어줘야 돼요. 여기 이렇게 하면은 그 때가 다 죽어버려요. 이렇게 해서 잔디가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. 첫째, 숨을 이렇게. 그 다음에 잔디를 다 심은 다음에 저희 특히 석회를 먼저 뿌려줘요.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모래를 뿌려줘요. 그러면 여기 땅이 더워져요. 여기 땅은 일반 땅보다 더 더워요. 이 온기가 돌아버려요. 여기 밑에 한 번만 내려보셔요. 손을. 명당은 항시 알아야 되는 게 꼭 열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다른 묘보다 열이 높아야 돼요. 열이 높지 않으면 명당이라고 할 수 없어요. 지금 바람 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차가 틀리죠. 명당에서 손 대봤죠. 바로 그거하고 같아요. 명당은 항시 따뜻하다는 거 잊지 마셔요. 또 모래를 뿌려주는 이유가 여기는 황토질이 너무 높아요. 그럼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 100% 흙과 때가 떠버려요. 얼음 때문에. 그때 얼어서 자체적으로 봄이 되면 흙이 없어지니까 때가 다 말라 죽어요. 그래서 바로 모래를 뿌리면 모래가 잡아서 끄집어주고 소금하고 석회가 바로 석회는 영양 공급을 해주고 모래는 흙을 눌러줘요. 그래서 바로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때가 잘 자라요. 그 방식으로 하면은요. 묘지 백예절과 묘지 계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. 첫째가 백예절과 계절의 차이점은 지금은 없지만 개채석이라는 게 있으면 그 위에는 계절, 개채석이 없으면 밑에는 백예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상님이 계신 데는 계절이 되는 거고 조상님이 안 계시고 절을 하는 데는 바로 백예절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백예절과 계절의 차이는 나중에 여기 상석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다 모시지만 지금 상석은 여기다가 모시거든요. 그래서 상석 바로 밑에가 백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층이 없을 때는.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곳은 다 백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. 묘지 조성이 끝난 후에 묘자리를 다시 방문하시나요? 꼭 저는 49일간은 제가 모셔야 돼요. 왜? 동투 맞을까 봐 그래요. 그 다음에 묘자리 때문에 생긴 병 환자들이 있어요. 꼭. 그럼 그 환자들을 잡아내는 걸 확인을 다 해야 돼요. 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 보면 안타깝게도 여기 둘째 분께서 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. 그분께서 1차 풍을 맞았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버님 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. 거기 보면 동쪽에 둘째 자리에 흙을 깎아버렸어요. 그리고 재개발이 들어갔어요.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봤지만 나무 뿌리로 챙챙 감아졌어요.
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.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할머니 쪽에서 보면 이 우측 두개골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. 그때 나무 뿌리가 칭칭 감아 있었고, 그 다음에 전신에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망월동 묘지에 있는 조부께서는 그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 쪽에 물이 탔고 빙이 탔고, 빙은 시신이 안 썩는 걸 말하는 거예요. 냉골이라요.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벌레가 나왔어요. 하얀 벌레가 제 눈 안구상 검사법으로 봤을 때 한 2,000마리 정도는 있었어요. 근데 이것을 이제 유튜브 상으로 나갈 거지만 이렇게 충이 타버린다던가 하면 바로 몸에 충이 들어오면 벌레가 낀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후손들은 병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조부 및 후손들은 이 특히 할머니 쪽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몸이 가렵다던가 아토피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상하게 뭐가 긁는 증세가 일어나요. 그래서 제가 술을 이제 입에다 놓고 푹 불었을 때 그 벌레들은 갑자기 싹 죽어버렸어요. 이게 바로 충퇴치법이에요. 어떤 사람은 대장균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충이 있죠. 십이지 장충, 요충 막 이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막 회충 같은 게 엄청 길어요. 그게 영광 몇 자리에서 나왔죠. 그건 뱀충이었거든요. 그런 게 자라요. 그런데 이번 거는 그 밑에서 바람구역을 통해서 조그만한 알갱이 벌레가 들어갔어요. 그 벌레들이 못 나오니까 하얗게 변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충들이 사람 맛을 보면 이때 사람을 공격해버려요. 그래서 꼭 몇 자리를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동투 맞는 게 바로 그 충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알게 모르게 충이 내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. 그때 꼭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관 비용이 막 비싸네 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까지 다 퇴치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 퇴치법이 없는 사람은 지관을 해서는 안 돼요. 그러니까 바로 일반 풍수가들이 몇 자리 하면서 작대기를 딱 들고서 여기 팔아 여기 팔아 여기 팔아 이러는 거예요. 실제 보면 자기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. 그런데 진짜 지관은 말씀드리지만 다 해야 돼요. 성물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상석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망부석 이렇게 그 위치 종사 대상 그 다음에 성물의 비석의 크기 대상까지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진짜 지관이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지관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오늘 작업했을 때 보면 엄연히 여기는 속기가 내려오는 자리예요. 원래 속기가 끝나는 자리가 흙이 깨끗한 법이거든요. 그래서 저쪽이 흙이 여기보단 더 깨끗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쏟고 속기를 아예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. 속기를 만들 때는 길게 만들어야 돼요. 왜? 물층이 타는 층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건수층을 다 끊어줘야 돼요. 건수층은 60cm에서 1m 사이에 있는데 이 건수층을 끊지 않으면 이 내광으로 100% 물이 들어와요. 그리고 하는 도중에 제가 망월동 묘지에 간 사이에 공사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 층 있죠. 이 층에 복토를 했는데 그게 나뭇잎을 안 꺼내는 거예요. 그게 잘못하면 물이 들어가요. 그래서 원래 승질 내면 안 돼요. 저 원래 승질 들었거든요. 막 욕까지 하고 막 이지랄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교육생들이 와서 제가 욕을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고 다시 복토를 해갖고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건수층을 끊어버린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이 단단해요. 딴 데하고 틀려요. 왜 그럴까요? 습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없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래를 깔아 놓으면 땅이 더 단단해져요. 모래가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. 그런데 그 무게가 눌러버렸다는 거죠. 완봉 후에 49제를 지내야 하나요? 집을 새로 이사하셨어요. 네.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고인께서는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. 오늘 돌아가셔서 새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. 그럼 49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장을 하고 49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가장 무식한 짓이에요. 왜냐하면 두드려 맞으면 정신 없어요. 그리고 49제를 하는 이유가 잘했나 안 잘했나를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하는 거예요. 뭐가 부족한가 확인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별 문제가 없다.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물루배를 엄청 신경 썼거든요. 물루배를 못 맞추니까 잔디가 다 죽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쪽도 물루배를 다 맞춰버린 거예요. 일부러. 저희가 앉는데도 불구하고 물루배를 맞추고 여기는 우측은 우측 물루배, 좌측은 좌측 물루배. 그런데 여기 풍수하는 거 보니까 대다수가 보니까 그냥 누배 제대로 안 맞히고 밑누배만 맞히더라고요. 옆누배 같은 건 안 맞히고. 물은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틀려져요. 그리고 여기 내광이나 이런 거 작업해봤지만 석관 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석회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것은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.
원래 석회를 쓰는 이유는 석회를 쓰면 주변에 있는 숲을 순간적으로 다 빨아들여요. 그럼 물층이 싸고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건수층을 끊어주면 내강에 물이 절대 안 들어가요. 평장일 때는 상석을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? 평장일 때는 상석 세우는 비석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눕는 비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이거를 세워놓는 비석이 있어요. 그럼 못생겨서 안 돼요.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뻐야 돼요. 이렇게 되면 깔끔하잖아요. 그리고 세우는 비석은 수평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. 그런데 눕는 비석은 보기도 좋고 잔디 작업이나 이런 거 하기도 편해요. 그래서 평비석이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요. 비석에는 외가, 친가 모두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? 여기에 했을 때는 안시문중은 안시밖에 못 올라가요. 그런데 사위는 올라갈 수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 서라고 돼 있죠. 여 옆에 서, 이게 사위서거든요. 아니면 사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되고, 안 그럴 때는 서, 사위서를 쓴다라고 돼요. 그런데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냥 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알기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. 이때 사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외손녀, 외손자는 절대 못 올라가요. 친손자, 친손녀는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외손녀하고 외손자는 못 올라가요. 그러나 사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사위 딸, 손녀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돼요 그랬어요. 근데 사위분은 딱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거는 해드릴게요 했어요. 원래 그것도 원래 잘 안 해주거든요. 여기는 안시문중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왜? 사위가 딱 왔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할게요? 이혼하면 뺄게요?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올리는 거지 이혼하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또 하나 뭐냐면은 안시문중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결혼을 또 재혼을 해버려요. 만약에 재혼하면 절대 올리는 거 아니에요. 그 여자는 이 집안 여자가 아니에요. 착각들 하면 안 돼요. 그 여자한테는 절대 제사상을 올리면 안 돼요. 불쌍하다 내 어머니다 해서 올리는 거 안 돼요. 재혼을 했을 때 우리 집안 안씨 사람이 아니에요. 여기는 엄연히 안씨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비석을 올리는 방법인데 잘못돼 갖고 우리가 너무 한심하게 내 어머니라 올리는 거예요. 이미 이혼했는데 같이 합장을 하는 겨. 저한테 걸려봐요. 저 절대 안 해줘요. 그 딴 데 가서 하라 그래. 그게 예법이에요. 예법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. 예법은 나이가 많아도 예법을 모르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다 깨버릴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왜? 저는 전통파. 그들은 후루꾸파. 예, 그래서 저는 전통파라.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저한테 막 뭐라고 지랄지랄해. 나이도 얼마 안 된 놈이 상투 들고 시험이나 길러놓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. 그러나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비석도 얘기한다면 실제 벼슬 없으면 이 비석도 못 나요. 비석도 요 정도 비석은 9급부터 7급까지. 그 다음에 이 정도 높이는 비석은 7급서부터 3급까지. 갑비석은 3급까지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급서부터 1급까지는 이제 저기를 놓을 수 있어요. 큰 비석. 그러니까 망부석 이런 것도 다 그 대상이 있어요. 놓는 대상. 요새는 돈만 많으면 다 놔서 문제예요. 그러니까 비석과 상석 뭐 이런 것을 아무나 이렇게 그냥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. 예, 그래도 종사 대상이 있고요. 12간지 상을 세울 수 있는 건 임금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무인석은 장군이었을 때 세울 수 있고, 문인석은 내가 예를 들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렇게 직급이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예, 문관이었을 땐 문인석을 세우고, 무관이었을 땐 무인석을 세우고, 그런데 문관이면서 무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는 같이 세워요. 그게 다 세우고. 예. 예를 들면 내가 임진왜란 때 유성룡 선생처럼 문관이면서도 실제 칼을 들고 싸우면 무인석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임금에게 칼을 하사받았으면 무인석을 세울 수가 있어요. 또 문관이면서도. 그래서 항시 문관은 좌측에, 무관은 우측에. 그리고 말을 세울 수 있어요. 여기에 심으면 좋은 그런 나무가 있나요? 향이 많이 나는 나무. 그런데 절대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. 철쭉 심지 마세요. 묘자리에 철쭉 심는 거 아니에요. 은과들은 절대 심는 거 아니에요.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그 장손이 없을 때는 이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? 장손이 없을 때는 첫째가 재산 있는 거 다 문중에다 넘기세요. 내 후손들한테 주지 마세요. 그리고 재산을 다 문중에다 주고 문중에서 맡아주기를 바라야 돼요. 이거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. 딸들한테 재산 주는 거 아니에요.
절대로 재산을 줄 때는 이 문중에다가 다 주는 거예요. 딸만 있는 집안은. 가장 치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서 나를 모셔주기를 바라는 게 가장 치사한 거예요. 집불도 재산이나 헌납도 안 한 주제에. 그래서 예로부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딸한테 일정하게 주고 나머지 재산은 60% 정도는 다 문중에다가 줘요. 그리고 문중에 이 땅을 다 사주는 거예요. 왜? 모셔달라고. 그러면은 모셔주는 거예요. 문중에서는. 문중에서 그거 홀라당 닦아 먹으면 안 돼요. 평생토록 그분을 영혼불사로 모셔줘야 돼요. 왜냐하면 그분이 산을 줬고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혹시 육탈이 안 된 그런 시신에 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? 육탈이 안 된 시신은 그대로 칠성판을 쓰고 그대로 모시를 써서 그대로 모시면 돼요. 그렇게 모시는 거고, 충이 탔을 때는 꼭 그 소주를 뿌린다던가 해서 그 충을 없앤 다음에 모셔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, 또 하나 만약에 여기 충이 탔는데 충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. 이분께서요. 근데 충이 탔을 때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죽였는지 오늘 보셨죠? 석회를 쓰면 10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. 100도까지 올라가 보면 유골이 익어버려요. 시신도 익어버리고. 그러면은 충이나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. 소독이 다 되는 거죠? 예, 소독을 다 시킨 거예요. 이 석회가 소독까지 다 해줘요.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모시면 그때 바로 동투를 맞는 거예요. 그때 바로 막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. 이 나무 뿌리가 유골을 감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? 그건 100% 흉당이요. 이장 결정. 나무 뿌리는 흉당까지 다 파고 들어가고 나무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 그거는 흉당이라 이장 결정 내요. 그러나 여기도 보시다시피 명당은 명당이지만 작업할 때 나무 뿌리가 많았죠. 이 나무 뿌리 어떻게 죽일까요? 석회를 써버리면 나무가 다 뿌랭이가 말라서 죽어버려요. 그래서 바로 석회를 써서 뿌랭이를 죽여버리는 방법을 쓴 거예요. 예를 들면 진짜 명당들 가보면 천의 명당 절은 앞에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석회가 돼 있는데 나무 뿌리가 내리다가 1m까지 뿌리다가 1m 후서부터는 나무 뿌랭이가 다 말라 죽어요. 물이 없으니까. 물이 없는 곳은 꼭 뿌리를 못 내려요. 그래서 여기는 오늘 작업함에 있어서 저 참나무를 없앤 뒤에 저 혈 기맥, 여기서 보시면 저 소나무 있죠? 소나무가 바로 기맥이 들어오는 곳이에요. 기맥이 들어오고 와서 속기가 그 앞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원래 묘자리를 저 위에 썼으면 좋았는데 이 산 경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여기다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. 제가 최고 좋아하는 터는 바로 저 속기터예요. 그러면 흙이 엄청나게 맑았을 거예요. 너무 아쉬워요, 그런 점은. 그래서 풍수를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조금 있어요. 이렇게. 시신이 유탈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? 첫째가 육탈이 안 될 때는 대나무로 싹 긁어내요. 그 다음에 시신 그대로 관장해서 모시면 되는 거예요. 유골이 빙의가 됐을 때는 빙의가 됐을 때는 그대로 관장해서 모셔와야 돼요. 그리고 물기를 싹 뺀 다음에 빨리 화선지로 감아주고 빨리 이장을 해줘야 돼요. 뱀이나 쥐나 이런 것들이 그게 침범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? 그때 내강에서 살모사나 뱀 같은 게 있으면 잡으세요. 그리고 소주 한 병에다가 푹 담그세요. 그리고 1년 동안 푹 삭혔다가 뽀해지면 마시세요. 이렇게 꼭 말해야 될까요? 다 쫓아내야지요. 다 쫓아내고 다 잡아야지요. 그 다음에 시신을 고이 모셔서 좋은 곳에 안장을 해야죠. 예를 들면 내강에 뱀이나 두더지나 들어가는 이유를 보면 여름에 두더지가 많으면 그것은 유충이 많아서 흉당이라는 뜻이고 겨울에 두더지가 있다는 건 명당이라는 뜻이에요.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겨울잠을 자려고 파서 들어간 거예요. 그러나 아무리 두더지도 아무리 뱀도 석회를 싫어해요. 석회 파다가 폐가 막혀서 죽어요. 그 정도로 석회가 왜 물자리에서 쓰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. 옛날에는 쌍놈들이나 천민들, 일반 양민들도 석회를 못 썼어요. 꼭 임금하고 사대부만 썼던 거예요. 관료만 석회를 쓸 수 있지 그 외에는 석회를 쓰면 안 돼요. 왜? 그게 비법이에요. 그러니까 바로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하고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명심 또 명심하시고
항시 아셔야 되지만 석회는 옛날에는 재상들이 썼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네. 예. 네.